오화 연진과의 정면 승부, 흔들리는 준수의 일상. 미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금전적 방어를 통해 준수의 돈줄을 말리고 소심한 심리전을 통해 연진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이중생활에 균열을 내야 할 때였다. 게임의 판도를 흔들고 준수의 이중생활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래의 다음 목표였다. 나는 준수가 외출한 틈을 타 연진의 직장에 익명 제보를 보냈다. 특정 부서의 특정 사원에게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증거는 없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동시에 연진의 주변 지인들에게 준수와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흘렸다. SNS 사진에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이라고 올린 연진의 게시물에 어머, 혹시 유부남과의 위험한 사랑. 저 남성분이 결혼 반지 끼셨던데 아닌가? 그 같은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았다. 연진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의 근원이 미래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준수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오빠, 당신 아내 이상해. 뭔가 아는 것 같단 말이야. 왜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지? 직장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준수는 발칵 뒤집혔다. 그의 이중생활이 미래에게 들킨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연진이 예민한 것인가? 준수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과거 연진이 자주 가던 카페나 그녀의 동선을 파악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했다. 물론 연진은 나를 몰랐지만 나는 그녀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어느 날 준수와 연진이 몰래 데이트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카페에 미리 가서 앉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준수가 아닌 연진이 먼저 카페에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김준수 씨 아내 되는 미래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동네에 친척이 살아서요. 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나는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저희 남편이 여기에 오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네요. 워낙 바쁜 분이라. 혹시 연진 씨도 아시는 분이세요? 연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나는 해맑게 웃으며 준수와의 환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랑 제 남편은요, 정말 천생연분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해요. 연진 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최고죠. 저희 남편은 아직도 매일 사랑한다고 속삭여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연진 씨도 꼭 그런 분 만나실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수를 숨겨 날렸다. 연진은 내 말을 들을수록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압박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그녀가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이 이미 너무나도 굳건하게 제자리에 있다는 듯이. 결국 연진은 준수가 오기도 전에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미래에 알 수 없는 행동들과 연진의 불안정한 모습에 준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의 이중생활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으로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 와 미래에게 요즘 왜 이렇게 날 피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서늘해? 라며 떠보지만 미래는 내가 왜 당신을 피해? 당신 요즘 야근이 잦아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천연덕스럽게 받아쳤다. 그의 일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매일 밤 걸려오는 연진의 불안한 전화와 집안에서 느껴지는 미래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 준수는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단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댈 뿐이었다. 미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게임의 주인은 그녀였다. 육화 준수의 나락, 그리고 파국을 향한 가속.
미래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김준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미래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흔들리며 파국을 향해 가속도를 붙였다. 연진의 직장에는 불륜 제보로 인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누가 제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다. 직원들은 연진을 수군거렸고 친구들은 냉담하게 등을 돌렸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연진의 뒤에는 차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결국 연진은 준수에게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당신 아내가 소문을 낸 거야. 나 어떻게 해? 라며 폭발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준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준수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연진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동시에 준수는 빚 독촉에도 시달리기 시작했다. 미래가 그의 돈줄을 철저하게 말려버렸기 때문에 준수는 사채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매일 밤 걸려오는 독촉 전화는 기본이고 사무실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압박을 가했다. 김준수 씨 되시죠? 빌린 돈은 제때 갚아야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사채업자들이 그의 직장으로까지 찾아오자 준수의 명성은 급속도로 추락했다. 회사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는 그를 불러 요즘 무슨 일 있는 건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곤란하지. 라며 경고했다. 준수는 빚 독촉과 내연녀의 난동, 그리고 미래에 알 수 없는 서늘한 태도 속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다. 아침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을 흘리거나 불안감에 휩싸여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 눈에 띄었다. 미래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지켜봤다. 묘한 만족감과 함께 씁쓸함이 교차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살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그를 미워해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일말의 연민 같은 것이 피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준수는 모든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집에와 미래에게 고스란히 퍼붓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기운을 다 뺏어가서 그래. 요즘 너만 보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단 말이야.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오히려 미래를 원망했다. 과거의 나라면 이런 남편의 말에 상처받고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냉정하고 차가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나한테 왜 그래?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 당신 몸이나 잘 챙겨. 내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풀이야? 미래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준수를 능숙하게 컨트롤했다. 준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미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몰락은 곧 나의 승리였으니까. 7화 복수의 완성, 마지막 쐐기를 박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김준수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미래는 복수의 마지막 쐐기를 박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처참한 배신과 좌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재기 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것, 완벽한 시나리오가 내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 첫 번째, 회사 내부 고발이었다. 과거 준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 빚을 메꾸고 있었다.
나는 과거에 입수했던 준수의 PC에서 찾은 증거 파일들을 복사해 그의 상사와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보냈다. 준수는 갑자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감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김준수 부장, 최근 해외 지사로 나간 자금 내역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결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음에 경악했다. 두 번째, 그의 사회적 지위 완전 말살이었다. 도박빚과 사채 사용은 물론 과거 그가 드나들었던 성매매 업소의 증거까지 모두 모았다. 준수가 참여하고 있던 유력 인사들의 비밀 모임 채팅방에 그의 치부를 담은 파일을 퍼뜨렸다. 김준수 부장이 최근 고액 도박 빚으로 사채까지 끌었었으며 특정 업소 출입이 잦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업계에서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평판은 바닥을 쳤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의 가족들에게 연진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연진과 준수의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보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했던 시부모님은 아들의 이중 생활에 경악하며 뒤늦은 분노를 표출했다. 신우이는 나에게 울며 전화를 걸어왔다. 미래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가 그랬을 리가 없어.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준수는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방법도 없었다. 한때 잘 나간다며 의기양양하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나는 비웃음이 섞인 싸늘한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고통, 이젠 다 돌려줄 시간이야. 준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더니 이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 미래,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제발. 그의 눈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추악하고 비굴한 모습. 과거의 나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흔들렸을 것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하며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미래가 아니었다. 지난 3년의 고통과 배신감이 나를 단단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늦었어. 이 김준수 씨. 난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내 목소리는 한 점 흔들림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채업자들은 물론 심지어 내연녀 연진까지 그에게 복수라도 하듯 소문을 퍼뜨렸다. 준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나는 통쾌함과 함께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해방감에 벅차올랐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건 남편의 몫으로 되어 있던 재산, 위자료, 양육권을 얻어낸 후 이혼을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준수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될 참이었다. 팔아 나의 새로운 시간, 홀로 설 줄 아는 자. 이혼 후 미래는 자신에게 닥쳤던 불행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준수의 죽음으로 인한 빚더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을 통해 얻어낸 자산들로 인해 경제적인 자유까지 얻게 되었다. 남편이 탕진했던 돈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결혼 전부터 쌓아온 디자인, 재능을 살려 프리랜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놀랍게도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은 엄청났다. 재정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변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놀라움을 표하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과거의 지인들은 미래 씨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에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지만
곧이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나에게 용서와 미안함을 표했다. 이제 그들은 준수 대신 이 힘든 삶을 홀로 개척해 나가는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가끔 준수의 소식은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 지인들은 그를 인생 망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어디에도 장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는 더 이상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몰락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미래는 홀로서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강한 여성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순진하게 당하지 않는다. 불행했던 과거의 경험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행복을 쟁취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잃었던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가며 그녀는 과거로 돌아온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음을 깨닫는다. 어쩌면 그 모든 고통과 배신이 자신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번화가 길거리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던 길이었다.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과거 준수의 내 연녀이자 장례식장에서 오열했던 그 여자 연진이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 했다. 내 눈에 띈 연진은 이제 막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 아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수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당당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연진 씨. 연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나를 알아본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는 그녀를 보며 나는 환하게 웃었다. 내 얼굴에는 가식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 있었다. 연진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저는 잘 지낸다는 말을 강조했다. 연진은 경악한 얼굴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미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는 준수와 연진,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다. 그녀의 얄팍했던 시간은 이제 그녀 자신의 손으로 꽉 채워진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가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이제부터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